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번 2024년 전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학교 모집 일정이 언제가 되고 어떤 학과들의 인원의 TO가 좀 있고요, 컨택이나 연구계획서나 전공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전기는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2023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모집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2022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2023년 10월에 원서 접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월 12일 이후에 일주일 안에 면접을 바로 보는 학과들도 있고요, 10월 말 이렇게 늦게 2주 있다가 보는 학과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미리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작년에 면접 일정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면접을 언제 정도 볼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타임라인에 맞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상되는 학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해당되는 학과를 제외하고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울대학교가 조금 특이한 게 아셔야 되는 게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집 요강에서 TO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연세대,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요강에 TO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석사로 하실 수도 있고요, 석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생명과학으로 갈 수도 있고, 화공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의과학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약학과 일반대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야가 어느 학부로 내가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지는요, 아무래도 이런 TO적인 부분을 같이 살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가 1명에서 2명 혹은 5명 이내로 뽑는다고 하면요, 거기를 무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학부 교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컨택을 해보시거나 지원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집 일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10월 초 접수 정도 예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학과 인원에 대해서도 모집 요강을 보시면 서울대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 생각보다 다양한 학과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집 인원의 TO를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전공으로 지원 혹은 컨택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컨택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컨택은 선착순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선착순은 아닌데 그 연구실이 컨택 자체를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 특히 컨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실에 인턴으로 참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아무래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과정이지 않을까, 이걸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는 사실 대부분 컨택을 좀 늦게 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합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학과가 컨택이 다 통하진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이과라면 적어도 컨택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를 꼭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저희 유튜브에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도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가지 CV라든지 성적표나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이메일 쓰는 방법 등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잘 컨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구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연구계획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쓰는 게 좋다, 이거는 다양한 게 있고요. 어떤 하나만 무조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원이 컨택이랑 인턴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전공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나의 학술적인 스펙도 많이 보고 컨택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곳이라고 하면 연구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과뿐만 아니라요, 문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좋은 과들이 있고 조금 더 브로드하게 작성하면 좋은 과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의 구체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계획서를 써주는 게 전 중요하다. 아무래도 연구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걸 풀어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요, 서울대 서류 잘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냥 면접 봤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처음 본 것 같거나
아예 안 본 것 같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계획서는 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런 학과가 있을지언정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도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과의 교수님 연구 논문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이런 면접에 대해서는 아예 전공에 대해서 기출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인성에 대한 기출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많이 보겠죠. 뭐 전기전자, 기계, 뭐 컴퓨터공학 하면 관련된 전공 기출을 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에도 전공에 대한 난이도가 높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인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요, 서류 기반이겠죠. 이 사람이 왜 지원했고 어떤 장래를 갖고 있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의 연구자로서의 기질이 있나, 이 학술적 연구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서류 기반으로 이런 면접들도 꼭 잘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학교 2024년 전기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모집 일정부터 인원, 컨택, 서류, 면접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24년 지원을 잘 하셔서 좋은 합격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